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스케치해드리는 HTC 뉴스캐치의 탑프로입니다. 7월 5일 토요일, 오늘도 거품없이 신속하게 오늘의 미국 뉴스를 스케치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시니어 세금 감면은 일부 소득층에게만 적용되며 실제 면세가 아닌 제한적 공제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생아 계좌는 $1,000가 자동 지급되지만 세금 혜택은 적고 인출 시 과세돼 전략적 활용이 필요합니다. 재난 소식입니다. 텍사스 홍수로 캠프 참가 청소년 다수가 사망 실종되며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2기 들어 권력 견제가 약화되며 헌법적 균형이 흔들린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DEI 폐지 여파로 인종 성별 기반 장학금이 전국에서 축소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는 긍정적이지만 소비 둔화와 중산층 부채 증가로 불안 요소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구글이 무단 데이터 수집으로 $3억 이상 배상 판결을 받았고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머스크는 트럼프와 결별하고 제3당을 창당해 새로운 정치 균형을 노리고 있습니다. 기후 연구 예산이 끊기고 관련 자료도 삭제되며 과학계가 위축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 변이 확산 가능성이 남아있고 예방 조치는 여전히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뉴스캐치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새로운 조세 지출 법안이 시니어들에게 세금 감면을 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소셜 시큐리티 수혜자들은 연방세를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메일까지 받았는데요. 유미정 리포터, 실제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요? 네. 이번에 통과된 One Big Beautiful Bill에는 연소득 $75,000 이하의 시니어를 대상으로 최대 $6,000, 부부 기준 $12,000의 일시적인 세금 공제가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소셜 시큐리티국은 이 법안이 대부분의 수혜자들에게 세금 면제 효과를 준다고 발표했지만 전문가들은 이 표현이 지나치게 과장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소셜 시큐리티 세금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닌가요? 이 법안은 세금 공제를 확대해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는 있지만 소셜 시큐리티 수당 자체에 부과되는 연방 소득세를 전면 폐지한 것은 아닙니다. 비당파적 세제정책센터의 하워드 글렉먼 연구원은 이번 예산안에는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직접 줄이거나 없애는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공제가 간접적인 혜택일 뿐이며 고소득 수혜자에게만 실질적인 영향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혜택을 받고 누가 제외되는 겁니까? 현재 기준으로는 약 64%의 시니어 수혜자가 기존 공제와 면세 혜택으로 인해 소셜 시큐리티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이번 공제로 그 비율이 약 88%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금 공제는 소득이 $75,000를 넘는 사람들에게는 점차 줄어들다가 $175,000를 초과하면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특히 65세 미만의 장애수당 수령자나 조기 은퇴자, 배우자 또는 부모 사망으로 연금을 받는 수혜자들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소셜 시큐리티국의 이메일이 오히려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이번 공제가 평균 수혜자에겐 세금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전직 사회보장국 고문인 캐슬린 로미그는 해당 이메일이 지나치게 정치적이며 향후 피싱 사기에 대한 판단력을 흐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이메일 내용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까지 언급되어 있어 정부기관이 특정 정치적 메시지를 직접 홍보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법안의 세제 혜택이 시니어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일부 중산층 이상 시니어에겐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저소득층이나 65세 미만 수혜자들은 그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또한 이번 공제는 2028년까지만 유효하며 이후에는 별도 연장 없이는 사라질 예정입니다. 재정정책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구조적인 세제 개편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대보다는 한계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번 조세 감면은 일부 시니어들에게는 실제적인 세금 절감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정부가 전달한 메시지와 실질적 효과 사이의 간극이 커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기관이 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메시지를 섞는 방식에 대한 경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HTC 뉴스캐치 유미정이었습니다. 공화당이 통과시킨 빅 뷰티풀 법안엔 특이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2025년부터 2028년 사이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신생아는 자동으로 $1,000짜리 투자 계좌를 받게 되며 부모와 후원자들은 매년 최대 $5,000까지 추가로 저축할 수 있습니다. 일명 트럼프 계좌로 불리는 이 계좌는 자녀가 18세가 되어야 꺼낼 수 있고 용도 제한은 거의 없지만 세금 혜택은 제한적이며 인출 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일부 재정 전문가들은 529 플랜처럼 교육 목적에 특화된 기존 상품이 세제 혜택이나 투자 선택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계좌는 집 구매, 긴급 자금, 출산 등 다양한 목적에 쓸 수 있어 일정한 유연성도 갖추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 무작정 개설하기보단 가족의 재정 상황과 목적에 맞게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합니다. 중부 텍사스를 강타한 기록적 홍수로 인해 최소 27명이 목숨을 잃었고 어린이 포함해 수십 명이 실종이 됐습니다. 특히 걸즈 여름 캠프 미스틱에서만 27명이 아직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이하람 리포터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번 홍수는 텍사스 커 카운티를 중심으로 지난 3일부터 시작돼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고 불어난 과달루페 강이 캠프장과 주택가를 덮치며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현재까지 공식 확인된 사망자는 성인 18명과 어린이 9명, 총 27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캠프 미스틱이 피해가 컸다고요? 맞습니다. 캠프 미스틱은 가족 단위로 운영되는 기독교 여름 캠프로 이번 참사 당시 850여 명이 구조됐지만 어린이 27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사망자 중에는 8살 소녀 사라 마시와 르네 스마이스트라가 포함돼 있어 가족과 지역 사회의 슬픔이 큽니다. 당국의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텍사스 주지사 그렉 에버슨 15개 카운티에 재난 선포를 내리고 1000여 명 이상의 구조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노엠도 파견되어 현장 지휘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SNS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연방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기상청의 예보는 사전에 있었던 겁니까? 네, 민간 기상기관인 애큐웨더는 홍수 위험을 사전에 경고했지만 국립기상청의 공식 경보는 약간 늦게 발령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커 카운티 자체엔 경고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캠프 가족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커빌 시청과 캠프 재회센터에는 눈물로 아이들을 기다리는 부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SNS를 통한 실종자 수색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캠프 월드마와 하트 오브 더 힐스 캠프에서는 각자의 방식으로 애도를 표하고 있고 커빌시는 지역 재단과 함께 후원금 모금 창구도 열었습니다. 앞으로의 날씨 상황은 어떤가요? 기상청은 추가로 2에서 4인치, 국지적으로는 최대 10인치의 비가 더 내릴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현재 플래시 플러드 워치가 계속 발령 중이며 더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구조대는 공중, 수상, 지상에서 동시에 수색을 진행 중이며 과달루페 강 전역을 한치도 빠짐없이 수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해주실 내용이 있다면요. 지역 경찰은 시민들이 직접 수색에 나서는 것은 삼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정전 피해도 심각해 커빌 일대는 복구까지 수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1987년 대홍수를 떠올리는 시민들도 많고 이 사태가 얼마나 큰 영향을 남길지 예측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HTC 뉴스캐치 이하람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2기 들어 사법부와 의회가 점차 대통령 권한을 확대하는 판결과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의 위헌 행위조차 전국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도록 판결했고 트럼프의 전쟁 결정권에 대한 의회의 제동 시도도 무산됐습니다. 과거처럼 권력 분립이 명확히 작동하지 않고 각 기관이 정당보다 헌법보다도
정치적 충성에 더 무게를 두는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비판자들은 견제를 위한 갈등이 사라진 지금 행정부가 과도한 힘을 쥐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 흐름이 일시적인 예외인지 아니면 새로운 표준이 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중심 정책을 폐기하면서 미국 내 인종 기반 장학금 제도가 대거 축소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인종이나 성별을 기준으로 한 장학금은 작년보다 25% 줄어들었으며 대학과 자선단체들이 연방자금 지원 중단을 우려해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흑인, 히스패닉, 원주민 학생에게 장학금을 제공해온 미시간대 리드 장학금은 올해 3월 폐지됐고 게이츠 재단조차 인종 기준을 삭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변화가 소송과 규제 압박에서 비롯된 것으로 미국 내 교육 형평성과 다양성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6개월, 글로벌 관세와 대규모 감세, 이민 단속 정책이 이어지며 미국 경제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주식시장 상승, 물가 안정, 고용 호조 등 긍정 지표가 눈에 띄지만 소비 위축과 성장률 감소가 경고등을 켜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감세 법안은 기업과 고소득층에 유리한 반면 재정 적자와 저소득층 의료복지 축소 우려도 제기됩니다. 특히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중산층의 가계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이 경제의 체감 온도를 낮추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관세 정책과 이민자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 연말부터 경기 둔화를 가속할 수 있다고 분석하며 경제 향방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경고합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이유로 3억 1,46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집단 소송은 약 1,400만 명의 캘리포니아 사용자들이 제기한 것으로 스마트폰이 사용되지 않는 시간에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광고 수익에 활용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 측은 사용자들의 데이터가 개인 자산이며 이에 따른 요금 부담까지 사용자에게 전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구글은 서비스 약관에 따른 합법적 수집이라며 항소 방침을 밝혔지만 이번 판결은 다른 49개 주의 유사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내년 4월 항소심 결과에 따라 구글은 수십억 달러의 추가 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오늘 새로운 정치 세력 아메리카당의 창당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현재 양당제 아래 부패와 낭비에 시달리고 있으며 진정한 자유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노선 차이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대목으로 특히 트럼프의 감세 국경 법안을 정면 비판하면서 공개적으로 결별한 상황입니다. 머스크는 상원 23석, 하원 810곳에 집중해 캐스팅 보트를 쥐는 전략을 내세웠고 반트럼프 성향의 보수층과 비민주당 유권자들의 표를 흡수해 미국 정치의 균형추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내년 중간선거에 어떤 돌풍을 일으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한 1,500만 달러 규모의 연구 보조금이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보류되며 과학자들은 연구를 멈춰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NOAA와 대학 기관들의 탄소 관측 활동도 중단되거나 축소됐고 기후 관련 공식 웹사이트와 자료들도 잇따라 삭제됐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 기후 변화를 분석하는 IPCC 보고서에서 미국 과학자들의 참여도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기후 과학이 수십 년간 쌓아온 성과가 후퇴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젊은 연구자들은 더 이상 미래를 그리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매년 여름마다 반복된 코로나19 확산이 올해도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현재는 확진율과 응급실 방문율이 낮지만 새로운 변이 NB181과 XFG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마스크 착용, 공기 질 관리가 여전히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며 특히 고위험군은 롱 코비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 내 수만 명이 여전히 매년 코로나로 사망하고 있고 일부 정부 기관은 백신 권고 대상을 축소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약해졌지만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출발하기 위해 위대해질 필요는 없지만 위대해지려면 출발부터 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을 출발의 날로 삼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탑프로였습니다.